파산이 된 경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웬만한 쟁점은 공부된 사람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판령, 공동소송 참가, 중복죄소, 그 다음에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 기각을 하느냐, 부적법 각하를 하느냐, 그 다음에 부적법 각하된 판결에 대해서 채권자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다시 이제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뛰어들었을 때 마지막 국면이 무슨 국면이에요? 지금 말한 게 상당수 채권자 대위 소송을 둘러싼 쟁점에 시험 나오는 건데, 이건 실제 조문도 없고 특이한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했어요. 중간에. 요번은 채권자 대위 소송 틀인데 채무자가 파산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 싸움에서 당사자 한 명이 죽거나 아니면 회사로 치면 뭐 흡수 합병되거나 이런 상황 설정했는데, 파산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파산도 중단 사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럼 당사자 누가 실은 채권자 대위 소송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병이잖아요. 어찌됐든 을의 채권 갖고 싸우지만 갑과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을이 지금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데 막 파산되니까 법원이 잘 파악도 안 되고, 이건 전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고려에 있어서 자체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산이라는 특수상황은 잘 안 겪어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이런 류의 상황이 막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중간에 파산이 됐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원고 피고의 당사자 파산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중간에 채무자가 파산, 그래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게,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조문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도 유추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거든요. 그 경우에 이 중단, 수계 이런 것을 고려한 규정이 있는데 이쪽에 대위 소송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 유추 적용해서, 여기 유추 적용해서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는 사실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단하고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리는. 채무자가 파산이 되면 여러분이 그건 알잖아요. 파산이 되면 이 사람의 소송 무능력자 또는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이 됐기 때문에 뺏기고 누구한테 가요? 파산관제인한테 가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에 당사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한다. 파산관제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관리처분권이 넘어가니까 소송법에서 관리처분권에 해당하는 소송법에서 소송수행권이 넘어가요. 그럼 원래 파산이 됐지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무능력자 개념은 아니에요. 관리처분권을 뺏기는 거예요, 재산에. 파산관제인한테. 그러니까 그걸 소송법에서도 누가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재산관계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산관제인의 법적 지위를 소송법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에요. 왜 법정이냐? 채무자 회생법을 그렇게 넘어가게 해놨어요. 소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자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해야 돼요, 소송을.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 중에 그럼 파산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파산제도는 원래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보면 파산면책 회생. 파산제도라는 건 뭐냐면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이 어떤 과다한 지금 재정 악화 상태에서 파탄에 이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을 해체시키는 게 파산이고, 그 사람을 다시 프레시 스타트 시키기 위해서 면책을 시켜서 채무를 탕감시켜서 재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또 유사한 회생제도 있고, 그런 제도가 여러분이 눈앞에서 보고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공식적인 소송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비송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1년에 1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에도 그 붙어 있는 거고 지하철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어디 화장실에서 300만 원 대출받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게 쌓이고 쌓여서 3천만 원 되는 거야. 막 선이자 막 떼고, 이거 갚아도 원금이 더 불어나.
그러니까 그런 경제가 나빠지면 아까 말한 대로 집행법적인 사건이 많아지고 채권자 취소권이 많아지고 채권자 대위권도 일종의 뭐야 중간에 낀 사람 망하니까 막 뛰어드는 거야 지금. 응? 파산 사건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막 지금 사건이 그런 거는 많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채권자들이 돈 받겠다고 대위 소송을 갑의 입장에서 을의 채권자가 뛰어들었는데 을이 파산이 되면 그 채권자들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심을 좀 아까 파산제도라는 게 파산이 됐다는 건 올 스탑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자 대위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스탑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중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공평한 청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의 재산관리권을 공평하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공평한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요? 아까 얘기했던 파산관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누가 등장해야 돼 이제. 개별 채권자들은 뒤로 물러서라. 중립자인 내가 재산 관리하는 중립적인 내가 등장한다. 너희 개별적인 추심 스탑.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 스탑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누가 나타나서 채권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파산관전이 나타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계해요 이걸? 원고 입장은 채권자 대위 소송의 갑에 해당하는 입장은 파산관전이 수계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는 없지만 그런 원리예요. 그런 상황이 당사자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채무자가 파산된 거.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